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멘트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 세 번째 동영상이고요. 멘트로 끝나는 9개 명사하고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는 assignment인데요. assignment는 배정하다, 정하다, 선임하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 assign에서 나왔습니다. assign에 보면 뒤에 sign이죠. 푸른색으로 표시한 sign. 이건 이제 신호, 표시, 이런 뜻을 가진 뜻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조금 있다가 그 sign이란 그 표시하다라는 어근을 가진 동사 몇 개를 소개를 하겠고요. 일단 assign의 그 명사는 assignment. 그래서 명사의 뜻은 배정, 할당, 그 다음에 숙제, 임무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임무가 이렇게 배정돼서 임무를 이렇게 나눠줘서 받은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비슷한 뜻으로 allocate,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동사도 있습니다. 할당하다, 배분하다의 명사는 allocation이 되겠고요. 할당, 배분, 배당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가 또 생각나는 것이 세트가 있네요. 세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명사로는 한 벌, 한 세트 그런 말이 있고요. 형용사로는 정해진, 준비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는 이제 고정하다, 설정하다, 배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 예문을 보면 Are we all set? 이렇게 해서 다 우리 준비됐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 세트가 형용사로 쓰일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선임하다, 지정하다 말고 임무를 이제 면하게 하다는 뜻으로 relie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완화시키다도 있고요. 임무를 면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ieve의 명사는 relief, 명사가 이제 이렇게 relief로 변하고요. 이런 형태로 변하는 동사 명사는 believe, believed 있죠. 믿다, 믿음. 그래서 relieve, relief 이런 똑같은 형태로 변하는 것이 believe, belief 이렇게 있습니다. 진통제를 pain reliever, 고통 완화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 relieve가 완화시키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ign, 표시하다라는 어근을 가진 단어를 보겠는데요. consig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consign은 이제 위임하다, 위탁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의 명사는 consignment 해서 위임, 위탁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단어죠. design,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계획하다. 디자인에서 또 나온 동사가 designate 해서 지명하다, 어떤 자리에 누구를 지명하다는 designate 또 있죠. designate의 명사가 designation 해서 이제 지명, 지정 이렇게 되겠고요. 또 resign도 있습니다. resign은 사임하다죠. 이거의 명사는 resignation 해서 사임입니다. 이번 단어는 basement입니다. basement는 많이 쓰는 단어죠. 지하실 이란 말이고요. 동사는 base에서 나왔습니다. base는 명사로는 기초, 토대, 또 형용사로서 기본의 이런 말도 있고요. 동사로는 기초를 쌓다 해서 base란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basement 해서 지하실이고요. base에서 나온 형용사가 basic 해서 기초의 기본적인 이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basic 쓸 때는 우리말로 쓸 때는 basic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basic이 아니고요. basic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부사로는 basically 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파생어가 basis 해서 기초라는 말이 있고요. 기본, 기초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fundamental 해서 기초의 기본적인 fundamental 이란 단어가 있는데 또 fundamental은 그 기초의 기본적인 이런 뜻 말고 우리 경제 기사 같은 걸 보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굳건하고 튼튼하고 이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펀더멘탈은 경제의 기본이라고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und 해서 기초를 쌓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찾다, find의 과거형과 그 철자는 같은데 뜻은 다릅니다. found는 기초를 쌓다라는 동사에서 동사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foundation 해서 이제 그 기반, 그 다음에 설립, 그 다음에 재단 이런 말이 됩니다. 무슨 재단 할 때 그때 foundation 이렇게 되겠고요. unfounded 하면은
근거가 없는 이런 또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뿌리 기초하면 이제 root가 또 생각나죠? root, 뿌리고요. 근원이고 또 동사로는 이제 뿌리 내리다 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root에서 나온 단어가 uproot가 있는데요. uproot는 up이 위로니까 뿌리를 위로 하는 거니까 뿌리를 뽑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나무에서 뿌리는 root가 되겠고요. 나무 몸통, 그루터기는 trunk, 그 다음에 나무의 큰 가지는 bough, 또 나무의 작은 가지는 branch. branch는 또 작은 가지 외에도 무슨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할 때 그 지사 또는 지점을 또 branch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베이스먼트 지하라고 했으니까 지하실이니까 지하실에는 뭐 와인 셀러처럼 지하 저장실이 있습니다. 셀러가 지하에 있는 저장실이고요. 지하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이제 downstairs, 아래층. down은 아래죠. 그 다음에 stair가 계단 하나고요. stairs 하면 계단들. downstairs 하면 아래층. 바로 밑층일 수도 있고 밑에 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있는 것보다 밑에 층들을 downstairs. 반대로 위층은 upstairs가 되겠습니다. underground room 해도 이제 지하실이 되겠는데요. under가 밑이고 ground가 땅이나 지면이나 흙, 또 경기장도 되니까 underground 하면 지면보다 밑으로 해서 underground room 하면 지면보다 밑에 있는 방 해서 지하실이 되겠고요. ground는 under는 이제 밑이고 ground가 땅, 지면, 뭐 경기장 이런 것들 외에 또 특이하게도 외출 금지시키다라는 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뭐 그럴 때 너 외출 금지야 했을 때 he is grounded 하면은 그 남자애는 외출 금지 당했대 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그다음 집에는 이제 지하실 말고도 보면 일반적인 가정집에 보면 이제 다락방이 있죠. attic. 그다음에 천정은 ceiling. 문은 door. 그다음에 이제 계단에 있는 난간, 손잡이 있잖아요. 계단 손잡이, 계단에서 이제 올라갈 때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handrail이라고 하고요. 또 지하실이나 집에는 지하실을 계단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그 다락방이나 계단을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사다리는 ladder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orch라고 있는데요. porch는 이제 북면에 굉장히 흔합니다. 북미에 있는 가정집,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이제 현관문 열고 또는 뒷문 열고 나오면 앞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인데 빨간 원으로 표시한 이 공간, 문과 현관문 나오면 앞에 바로 있는 조그만 공간, 여기다 이제 의자도 갖다 놓고 그래서 날 좋을 때 나와서 좀 쉬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porch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그 난간 있잖아요. 그 porch가 이제 지면하고 약간 높이가 있으니까 여기 떨어지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railing이라고 합니다. 난간을 railing. 그리고 집에 있는 지붕은 roof가 되겠고요. 벽은 wall. 그 다음에 창문은 window.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단어는 comment입니다. comment는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document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귀에 좀 익숙합니다. comment는 명사로는 논평, 의견이란 말이고요. 동사로는 의견을 말하다, 해설하다 라는 뜻입니다. 해설자는 commentator인데요. 우리 스포츠 중계 같은 걸 보면 아나운서가 있고 그 옆에 해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해설하는 사람을 해설자 commentato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이제 주석, 해설해서 commentary라고 합니다. 생각나는 단어가 claim이 있는데요. claim은 명사로는 요구, 주장이란 말이고요. 동사로 요구하다, 주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claim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입국 심사장 지나서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 가방 찾는 곳이 보면 baggage cla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요구하는 곳, 가방 찾는 곳이고요. baggage claim에 가면 이제 그 빙빙빙 도는 그 회전하는 곳에 가방이 올려서 빙빙 돌고 있잖아요. 그런 빙빙 도는 거를 carousel이라고 합니다. carousel 해서 회전목마, 원형으로 빙빙 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mplain은 이제 불평하다가 되겠고요. complain, 불평하다의 명사는 complaint 해서 끝에 t가 붙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평, 불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언급하다 말하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mention이 있습니다. mention. 그래서 명사로는 언급, 뭐라고 말하는 것. 동사로는 뭐라고 말하다, 언급하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 remark도 있습니다. remark가 이제 명사로는 주목, 눈길을 주는 거죠. 주목, 관찰, 그 다음에 언급, 말하는 거, 또 의견, 이런 뜻의 명사가 있고요. 여기에 또 동사로는 이제 한마디 하다, 그 다음에 주목하다, 눈길을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눈길을 주다에서 나온 그 형용사가 remarkable 해서 놀라운, 주목할 만한, 눈길이 가는 거니까 놀라운 거죠. 좀 주목할 만한 거고요. 그래서 remarkable 해서 놀라운,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동사들이 say, tell, speak, talk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다 뜻이 말하다인데, 기본적으로 말하다인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say는 뭔가를 그냥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고요. tell 하면 뭔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speak는 연설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딱딱한 형태, talk는 대화하는 거에 주안을 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에 또 관련된 것들이 babble 있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말하는 걸 babble이라고 하고요. 또 기타 등등 뭐라고 하더라 할 때 블라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뭐라가 블라블라블라 합니다. 그 다음에 utter 해서 소리내다, 뭐라고 한 소리 했다 할 때 utter 소리내고 말하고 하는 utter가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 형용사로는 이제 완전한, 절대적인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말하다하고 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whisper 해서 속삭이다 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say, tell, speak, talk 이 다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인데 좀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쓰임새에 대해서 전형적인 예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say는 뭔가를 말했다 하는, 말하는 내용보다는 하여튼 말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그런 동사인데요. He didn't say anything 하면 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다음에 What did you say? 하면 너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요? 라는 말이 되겠고요. 뭐라고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못 알아들었을 때는 보통은 Pardon me, excuse me, say again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What did you say? 하면 이제 친구들 사이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라고 하는 거고요. What do you say? 현재 시제가 되면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말해봐봐 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생일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선물을 주니까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떨 줄은 몰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옆에서 기분이 어때? 뭐라고 말해봐.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What do you say?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She said goodbye to all her friends. 그녀는 say goodbye, 안녕이라고 말했다.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건 say goodbye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say는 이제 삼형식 문장에 쓰는 거니까 누구누구에게 말했다면 이제 전치사 to를 써서 그녀는 모든 그녀의 친구들한테 이별을 고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Perhaps I'm still dreaming, I said to myself. 혼자 말하다 할 때 say to oneself 씁니다. 그래서 Perhaps 아마도 I'm still dreaming. 나는 여전히 꿈꾸고 있나 봐 라고 I said to myself. 나 혼자 말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ay는 say에 쓰는 좀 전형적인 예들이 지금 이런 네 가지 문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문장들이고, tell은 사형식 문장이 주로 쓰죠. 누구누구에게 뭐를 말하고, 그런데 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e told her the news. 그는 그녀에게 그 소식을 말했다. 그 다음에 tell에는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알리고 지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This light tells you when the battery is low. This light, 이 불은 tells you, 너에게 말해줄 거다. 너에게 알려줄 거다. When, 뭐뭐 할 때, the battery is low. 배터리가 이제 낮을 때, 배터리가 충전할 때가 될 때, 뭐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I could tell you were unhappy.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판단할 수 있었다. 라는 뜻으로 쓰이죠.
여기는 말하다보다는 판단하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다음에 tell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tell에 관용 표현들이 있습니다. 관용구들이 농담 말하다, 거짓말하다, 이야기를 말하다, 진실을 말하다 그럴 때 다 tell 씁니다. 그래서 he told a joke 그는 농담 한마디 했고 he told a lie 하면 그는 거짓말을 했고 he told a story 하면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했고 he told the truth 하면 그는 진실을 말했고 그래서 이런 이 자리에 he told a joke, a lie, a story, the truth 이 자리 told 대신에 say를 쓸 수 있냐는 건 아니고요. say는 여기 쓰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tell a joke, tell a lie, tell a story, tell the truth 이렇게 좀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speak는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더 진지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쓰겠습니다. 그래서 I'll never speak to him again 하면 나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speak 대신에 talk를 써도 I'll never talk to him again 해도 말이 되긴 되는데 그때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이제 talk는 대화하다 라는 뜻이 좀 있기 때문에 speak하고는 조금 뜻이 다르긴 합니다. Please speak more slowly. 좀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 Please speak more slowly 라고 하고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코트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제가 전화를 해서 거기 스코트 있어요? 스코트랑 좀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Can I speak to Scott please? 이렇게 씁니다. to 대신 with를 써도 무방하고요. to를 많이 쓰는데 Can I speak to Scott please? 이렇게 speak랑 스코트랑 전화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전화로 누구를 요청할 때 꼭 speak를 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스코트 본인일 때는 전데요 할 때 speaking 이렇게 또 말하고요. Do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언어를 말하다 할 때도 speak를 씁니다. 그 다음에 talk는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we don't talk to each other 하면 우리는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해 하는 말이고요. talk to me 하면 나한테 말해봐 나랑 대화 좀 하자 라는 뜻이 되겠죠. They were talking on the street 하면 그들은 길거리에서 대화하는 중이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say, tell, speak, talk 다 말하다 뜻인데 조금씩 사용하는 그 예가 다르고요. 전형적인 예들을 지금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artment인데요. compartment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조수석 앞에 그 조그만 그 칸막이 딱 열면 뭐 잡동사니 좀 넣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glove compartment 해서 원래는 아마 그 장갑을 넣어뒀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glove compartment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compartment는 어떤 구분이 되어 있는 그 공간, 구획된 부분, 격실, 뭐 분실 이런 뜻입니다. compartment. 비슷한 뜻으로 이제 booth가 있는데요. booth가 이제 칸막이로 되어 있는 자리. compartment가 칸막이로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booth가 이제 칸막이 자리.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웨이트리스가 테이블로 드릴까요? 부스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스는 한쪽이 막혀 있고 그 테이블은 그 다 네 자리 네 방향 다 앉을 수 있고 부스는 이제 서로 마주 보고만 앉을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쪽만 뚫려 있는 U자형으로 그런 자리를 이제 부스라 그러고요. 비슷한 뜻으로 이제 캐빈도 있습니다. 캐빈은 이제 엉클 톰스 캐빈 해서 엉클 톰의 오두막 이거 기억나시죠? 오두막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객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1등석, 2등석 할 때 first class cabin 또는 second class cabin 해서 1등석, 2등석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작은 방을 cell이라고 합니다. cell은 물론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그 세포라는 뜻도 있고요. 또 독방, 감옥의 이제 독방 이런 걸 또 cell, 사람들이 쓰는 독방, 아주 조그만 방 이런 걸 cell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ellular 해서 세포의라는 뜻도 되고요. 또 이제 휴대전화를 cellular phon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대전화는 또 cellular phone 대신에 mobile phone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라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핸드폰이라는 말이 없고요. cellular phone 또는 mobile phon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칸막이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chamb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도 되고요. 회의장도 있고 칸막이로 된 방도 있고요. 우리 상공회의소 이런 것은 Chamber of Commerce라고 합니다. 이제 회의장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이겠죠. Chamber. 그래서 Commerce가 상업이니까 Chamber of Commerce 하면 상공회의소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cube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정육면체거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ubic 해서 정육면체 또는 부피의 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cubicle 해서 아주 칸막이한 작은 방, 우리 사무실 같은 사무실 공간 따다다닥 붙어 있는 개인별로 이제 칸막이 되어 있지만 그 칸막이 되어 있는 공간에 아주 작은 공간들 따다닥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큐비클들이 쫙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큐비클. 그래서 칸막이한 좁은 방을 큐비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섹션이 이제 부분, 구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섹터 하면은 부문, 분야, 영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섹트는 좀 자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섹트 하면은 바이가 둘입니다. 2. 그래서 바이섹트에서 이등분하다. 우리 자전거를 바이스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이가 사이클, 서클이 두 개가 있어서 바이스클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가 2에 관련된 거고요. 바이섹트 하면 둘로 나누다, 이등분하다. 그래서 명사는 바이섹션 해서 이등분된 것, 뭐 이등분이란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lement인데요. complement는 보완하는 것, 보충해주는 것, 보완물, 보충해주는 물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동사로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을 이제 더 뭔가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하는 것을 complement라고 하고요. 여기서 나온 이제 명사는 complement, 그 다음에 형용사는 complementary 해서 보충하는, 보완하는 이런 뜻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보완하다, 보충하다 하면 이제 supplement가 또 생각나는데요. supplement가 명사로는 이제 추가, 보충, 뭐 보완 이런 말이고요. 동사로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비타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타민 보충물 해서 vitamin suppl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완하다 뭐 하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compensate 해서 보충하다, 보상하다, 상쇄하다 하는 compensate가 있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mpens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compensate는 이제 make up for 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he wants to make up for the mistakes 하면 그는 그 실수를 상쇄하고자 한다. 실수를 뭐 보상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compensate하고 make up for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보완하고 해서 이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complete가 있습니다. 형용사로는 완성된, 완전한 이런 뜻이고요. 동사로 완료하다, 완성하다, complete.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mpletion, 그 다음에 완성되지 않은 이란 완전하지 않은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incomplet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redeem이 있는데요. redeem, 회복하고 만회하다. 그 다음에 빚진 거를 이제 빚갚다 하는 redeem. 여기서 나온 명사가 redemption 해서요. P가 생겨납니다. redemption 할 때 P가 생겨나고요. 명사로서. 그래서 만회, 회복, 그 다음에 빚 상환, 빚진 거를 갚는 거. 그 다음에 또 종교적으로 보면 속죄, 구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redemption. 그리고 이제 완전한 거의 반대말 이제 또 다른 뜻으로 이제 part가 있습니다. part는 또 뜻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부분이란 뜻이 있고요. 일부분. 그 다음에 네 편, 내 편 할 때 그때 또 part가 있고요. 당신 편, 내 편 뭐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part라고 하고요. 또 동사로는 이제 조각내고 떨어뜨리고 하는 것을 또 part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partial 해서 일부분의, 그 다음에 부사는 partly, 부분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plement인데요. 발음이 조금 전에 설명한 보완하고 보충하고 하는 그 complement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듣고는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고요.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고 이것이 보완하고 보충하는 complement인지, 그 다음에 칭찬, 그 다음에 선물하고 하는 그 complement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compliment는 이제 칭찬, 명사로는 칭찬, 동사로는 칭찬하고 선물하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mplimentary 해서 칭찬하는 또 무료의 선물로 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냉장고에 뭐 물 2개, 하나, 둘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는 돈을 안 내고 냉장고에 있는 것 중에서 돈 안 내고 마실 수 있는 유일한 거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죠. 그런 공짜로 주는 거를 이제 complimentar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고 하면 acclaim이 있는데요. 호평, 좋은 평, 칭찬 이런 명사도 되고 또 아주 그 격찬해주고 환호하고 하는 그런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acclaim 여기서 나온 명사가 acclamation이 되고요. 그 다음에 applaud 박수 쳐서 막 칭찬하는 거, applaud 막 박수로 환영하고 할 때, 그다음에 명사는 끝에 있는 D가 SE로만 바뀝니다. applause 해서 박수갈채. 그 다음에 또 칭찬이란 말도 있고요. 칭찬하면 또 commend가 있습니다. commend, 칭찬하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mmendable 해서 칭찬할 만한. 그 다음에 명사는 commendation 해서 칭찬. 그 다음에 또 상장 이런 뜻도 있습니다. 축하하고 칭찬하다 그러면 이제 congratulate가 있죠. congratulate 하면 이제 축하하고 칭찬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명사가 congratulation, 축하 뭐 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이제 praise가 있습니다. praise 기본적인 단어죠. 명사로 칭찬, 동사로 칭찬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파생어 중에 하나가 이제 praiseworthy가 있는데요. 이거는 칭찬할 만한입니다. 끝에 뒤에 있는 worthy가 뭐뭐 할 가치가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칭찬할 가치가 있는, 칭찬할 만한 praiseworthy가 있고요. 반대의 뜻으로 이제 비난하다 할 때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accuse 많이 쓰죠. 비난하고 고발하고 또 blame도 있습니다. 비난이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동사로 비난하다, blame 누구 탓하다 그런 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ensure, condemn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아주 강하게 세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censure, condemn 강하게 비난하다 하는 말이 있고요. 또 criticize가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criticize. 또 denounce가 있습니다. announce하고 반대 뜻이 되겠죠. announce는 이제 그 공지하고 공표하고 하는 거고요. denounce는 이제 그 널리 알리는데 좀 안 좋게 알리는 거니까 비난하고 하는,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나쁜 뜻으로 말하고 하는 단어들이 accuse, blame, censure, condemn, criticize, denounce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cealment입니다. concealment는 동사 conceal, 감추다, 숨기다 에서 나온 명사고요. 그러니까 concealment 하면 숨기기, 은닉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concealer가 있는데요. 숨기는 것 뭐 이렇게 되겠죠. 숨기는 사람. 여자분들 쓰는 화장품 중에 컨실러라고 있죠. 그 컨실러입니다. 숨겨주는 것. 그 다음에 숨기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좀 흐리게 되는 거. blur가 있습니다. blur, 흐리게 하다. 또렷하지 않고 좀 잘 못 보게 흐리게 하는 blur. 이게 여기서 나온 형용사는 blurred 해서 흐려진, 선명하지 않은 과거분사형으로 됐으니까요. 이거의 반대말은 이제 clear가 되겠죠. 투명한, 명쾌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blurred하고 clear하고 이제 반대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숨기는 건 덮고 못 보게 하는 거, cover가 있겠습니다. cover는 명사로 덮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over가 되겠고요. 동사로는 이제 덮다, 가리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파생어가 covered 해서 덮인이란 뜻이 되겠고요. 또 우리 보험을 들면 보험에서 이런 부분은 보험에서 커버해 준다 할 때 covered 해서 보험이 커버되는, 보험으로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verage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coverage는 이제 방송 보도, 또 보험에 관계돼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coverage가 되겠고요. covered 하면 보험으로 커버되는 이런 형용사고요. coverage 하면 이제 명사입니다. 보장 범위.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undercover, 미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스파이들 막 나오고 할 때 undercover에서 under가 밑으로잖아요. 그러니까 cover 밑으로 해서 위장한, 이제 비밀의 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이제 disguise가 있습니다. disguise. 명사로는 변장, 위장이 있는데요.
또 동사로는 이제 변장시키다, 감추다 이런 말이 있고요. 흔히 쓰는 문구로 a blessing in disguise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blessing이 축복인데요. in disguise 했으니까 뭔가 위장이 된 축복.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전화위복이라든지 세옹지마 여기에 좀 가까운 말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인지 몰랐는데 축복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축복이더라 하는 전화위복이나 세옹지마에 가까운 a blessing in disguise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좀 흐리고 이러면 생각나는 것이 안개가 생각납니다. 안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옅은 안개, 아지랑이 같은 옅은 안개를 말하는 haze.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hazy. 그 다음에 짙은 안개가 이제 fog. 그 다음에 그 안개의 하는 foggy. 여기서 G가 하나 더 붙어서 이제 형용사가 된다는 거. 이런 건 이제 쉽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숨기다 하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hide가 있습니다. hide. 그리고 이거에 이제 형용사 hidden, 숨겨진. 과거 분사인데 이제 형용사가 된 거죠. hidden, 숨겨진이 되겠고요. 마스크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 명사로는 마스크고요. 동사로는 가면으로 숨기고 이제 덮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텔레비 프로에 보면 그 복면 가왕 있지 않습니까? 그 복면 가왕이 그 포맷이 미국으로 수출돼서 미국에서 복면 가왕이 뭐라고 나오냐면 Masked Singer가 나옵니다. 그 마스크로 가려진 가수 Masked Singer.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마스크고요. 가면으로 숨기다, 덮다 이렇게 되겠고요. 또 불분명한 하면 obsc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bscure, 불분명하고 또 동사로는 흐리게 하다. 명사는 obscurity, 모호함, 불분명함이 되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음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condiment입니다. condiment는 양념이나 조미료라는 뜻이고요. 우리 전에 소스를 한번 했었습니다. 소스, 양념. 그 다음에 season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그런 철, 계절도 되고요. 또 동사로 양념하다, 또 단련시키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seasoning 명사는 이제 조미료나 양념이 되겠고요. seasoned 하면은 숙련된, 단련이 된, 경험 많은, 또 양념이 된 이런 뜻도 물론 되겠죠. 이런 파생어들이 있습니다. 양념하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스파이스가 있죠. 향신료, 양념. 여기 형용사는 spicy 해서 양념이 강한, 맛이 강한 이런 뜻이 있고요. 양념 뭐 이렇게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이제 소금, 후추죠. 외국의 식당 가면 테이블에 항상 식당 테이블에 보면 소금하고 후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salt and pepper, 소금하고 후추가 있고요. sugar, 설탕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설탕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제 sweet 해서 달콤한, sweeten 해서 달콤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가 되겠고, sweetener, 달콤하게 만드는 것, 설탕은 아니지만 설탕처럼 달콤하게 만드는 것, 뭐 아스파탐 같은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sweetener, 설탕 대용으로 쓰는 거가 있습니다. 맛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bitter, 씁쓸한, 쓴 맛이죠. 쓴. 그 다음에 맛은 아닌데 bittersweet 해서 쓰고 달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시원섭섭한 그런 뜻입니다. bittersweet. 한쪽으로는 기분도 좋고 한쪽으로는 또 뭔가 씁쓸하고 할 때 bittersweet 이런 표현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chewy가 있는데요. chew가 씹다죠. 씹다에다가 y를 붙여서 chewy 해서 좀 씹는 맛이 있는 쫄깃쫄깃한 쫀득쫀득한 그런 뜻이고요. hot, 뜨거운, 또 양념이 강한, 매운 이런 뜻이죠. salty 하면 짠맛이고요. 짠. 그 다음에 시큼한, 신은 sour가 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하면 관련된 단어들이 delicious, savory, tasty, yummy 있는데요. yummy는 아이들 말인데 뭐 어른들도 씁니다. 그죠? yummy. 친구들 사이에 쓸 수 있죠. 맛있는. 그래서 맛에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단어는 confinement입니다. confinement는 동사 confine, 제한하다, 국한하다, 가두다에서 나온 명사가 되겠고요. 또 다른 파생어는 unconfined 해서 제한받지 않는, 국한되지 않는 이런 뜻의 형용사도 있습니다. 제한하다, 국한하다 하니까
circumscribe가 있죠. 주위 둘레를 빙 둘러서 선을 긋는 circumscribe, 명사는 circumscription 해서 P가 생겨난다고 한번 다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constrai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강요하다, 경계를 정하다. 그래서 이거의 명사가 constraint 해서 제약, 억제인데 뭘 하는데 우리 제약 조건이 있다 할 때 constraint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cur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curve는 이제 도로에 있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도로 연석이라고 하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curve라고 하고요. 또 이제 억제라는 뜻의 명사도 있고 동사로는 억제하다, 누르다, 제한하다 라는 뜻으로 쓰는 동사도 됩니다. curve. 억제하고 제한하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감옥에 집어넣다 해서 imprison. prison이 감옥이고요. 이미 이제 감옥 안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imprison 하니까 투옥하다, 감옥에 집어넣다. 투옥하면 이제 풀어주는 건 release가 되겠죠. 해방, 석방이라는 명사도 있고 풀어주다, 석방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요. 이거의 또 반대말은 또 detain, 몇 번 소개했었죠. 억류하다. 그래서 release는 풀어주는 거고요. 억류하는 거는 이제 detain. 그 다음에 limit라는 단어도 있네요. 한계, 범위란 명사도 있고 한정하다 라는 동사도 있고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이제 과거분사에서 출발해서 limited 하면 한정된 이란 말이 있고 unlimited 하면 무한의 한정되지 않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하다, 제한하다 하면 restrict 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제한하고 제한하고 억제하고 형용사로는 restricted 하면 제한된 그 다음에 restriction 하면 명사가 이제 한정, 제한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restrain도 있습니다. restrict, restrain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억제하고 제한하고 그래서 restrain의 명사는 restraint 그 다음에 제한되지 않는, 억제되지 않은 unrestrained 이렇게 씁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계속해서 멘트로 끝나는 명사들의 네 번째 동영상이 되겠습니다.